네, 안녕하세요. 고명입니다. 오늘은 SK온이랑 이노베이션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SK온을 중점으로 채용 과정, 면접, 전형, 종류죠.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거의 SK온과 채용 과정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 지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SK온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여담이나 관련된 사항들 좀 더 썰풀듯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서류가 있죠.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의 운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SK 같은 경우는 학벌이나 학점을 좀 많이 보는 회사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나버린 이 학벌과 학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자격증이나 어학이 있겠죠. 단순히 많이 따는 것보다는 우선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택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 가산 요인들 혹은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들, 이런 걸 위주로 먼저 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확률적으로 그게 더 이제 서류 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SK온이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산업만 가지고 나온 회사라서 현재는 조금 체계가 덜 잡혀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체계가 좀 덜 잡혀 있고, 그리고 경력직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별로 성향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LG에서 온 팀이 있고, 단체로 현대에서 온 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팀별로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고, 2022년 하반기 때 대규모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뽑고 나니까 뽑힌 인원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말했던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은 인원이었고, 신입 말고도 경력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었는데 현재는 잠깐 스톱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좀 안 좋고 현재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채용 시장도 좀 멈춰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상반기도 아직 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산업이고,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랑 합작해서 미국에 공장도 짓고 있고 하니까 성장 가능성은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라고, 혹시나 신입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이 회사가 너무 가고 싶다 하시면 저는 경력직 준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배터리 회사끼리는 SDI나 엔솔끼리는, 그리고 온끼리는 이직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이 소송 이후로, 배터리 산업 소송 이후로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를 우선 들어간 다음 경력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서류 합격하고 나면은 SKCT가 기다리고 있죠. 인적성 시험인데 어떤 대기업들보다 가장 까다로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SKCT 같은 경우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시험이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난이도는 또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 이 SKCT 대비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문제가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유형이 굉장히 특이하고, 아무래도 컴퓨터로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중 문제집은 이제 연필로 종이 재질이잖아요. 넘기면서 푸는.
이게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이로서 이게 커버가 좀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GSAT이라는 있죠. 2020년 전에는 GSAT에 시각적 사고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SKCT에 제가 쳤던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로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이런 도형에 물이 이만큼 차 있다. 그럼 도형을 뭐 원으로 바꿨을 때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직접 선을 그어서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운이 필요하죠.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 비슷한 도형 하나씩 눈앞에서 바뀌어 가는데 갑자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전에 있던 도형이 뭔가, 뭐 이런 류의 문제들. 그리고 대소비교 문제인데 여기서 뭐 색깔 다르고 도형 다르고 비교해서 큰 거 고르는 거, 작은 거 고르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러한 좀 복잡하면서도 빨리빨리 쳐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찍어서라도 다 푸시길 바랍니다. 찍어서라도 다 푸셔야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GSAT이랑 굉장히 큰 차이점은 GSAT은 아무래도 계산 문제 많고 종이 연습장도 보내줄 만큼 손을 써야 되는 문제가 많은데, SKCT는 정말 창의력 문제처럼 손을 쓰는 문제는 없고 이제 눈으로 빠르게 쳐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똑똑한 사람 뽑는 듯한 느낌이고요. 맨사나 그 창의력 시험 있죠? 이런 느낌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GSAT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하는 삼성 직원분께서 이 시험자들을 관리하는 걸 알고 있게끔 음성으로 대화도 하고 뭐가 잘 안 될 때 채팅을 할 수도 있는데, SKCT는 정말 그냥 가서 시험 보고 오는 느낌입니다. 감독관이 있다는 느낌도 전혀 못 받는 정도로 그냥 혼자서 보는 시험 같은 느낌이고요.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시간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기본적인 사항들 있고, 추가적으로 처음 SKCT를 치는 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치셔야 되는 이유가 2022년 하반기부터 SKCT 응시가 반기 내 1회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0점을 받았다 치면은 이 반기 동안은 내 SKCT 점수는 무조건 80점인 겁니다. 재수나 삼수를 하면서 SKCT를 또 다시 치게 된다면 점수가 바뀌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처음 점수 그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시험을 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차 면접, 그러니까 필기 전형을 합격한 후에는 1차 면접이 진행되는데, 정말 지옥 같은 게 1차 면접에서 면접이 3개나 봅니다. HR 면접, 영어 면접, 직무 및 폐기인데 사실 4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직무랑 폐기 면접은 다른 면접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궁금했고, 이 HR이 도대체 뭐고 폐기 면접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영어 면접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나름의 준비를 했고 좋은 성과를 냈지만, 아마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찍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HR 면접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전부 다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직자들이 중고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주말이었는데 이 HR이랑 직무 및 폐기는 주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눈치를 보면서 연차를 2번이나 써야 되는, 연차를 2번이나 쓰고, 그리고 2차 면접이 임원이죠. 임원 면접 때도 연차를 쓰면 3연차를 면접을 위해 써야 되는 조금 힘든 과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HR 면접, 그리고 영어 면접, 직무 및 폐기 면접이 있는데 모두 위백스라고 하는 웹캠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대면 면접이고, 우선 간략하게 이 HR 면접이 뭐냐 말씀드리면 아마 인사팀 출신이 아니라 인사팀 분과 1대1 면접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1대1 면접인데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궁금한 걸 묻는 궁금증 해소 느낌입니다. 궁금증 해소란 이력서나 자소서에서 나온 조금은 특이사항들 위주로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 있죠. 해외 출장할 수 있냐, 왜 지원했냐, 정말 간단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1분 자기소개 이거는 시킵니다. 너무 긴장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장을 안 입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무리 비대면이라도 저는 항상 정장 입었습니다. 바지는 안 입어도 되시죠. 당연히 상체만 나오니까. 다음으로 영어 면접이 있는데 이 영어 면접의 난이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건데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알기로 직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직무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나 이런 영어가 중요시되는 직무는 조금 빡센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공대생 직무 난이도 낮습니다. 조금은 프리한 외국인이랑 1대1 면접이라기보다 대화를 하는 건데 이것도 간단한 자기소개해봐, 지난주에 뭐 했어, 아니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위주로 물어보고요.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을 다시 복기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 직무 및 폐기 면접이죠. 우선 직무 순서는 항상 같진 않을 건데 직무랑 폐기 면접이 다른 거고요. 사실 저는 폐기를 먼저 봤기 때문에 폐기 면접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폐기 면접은 일단 면접관 2분입니다. 직무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 한 분하고, 그리고
조금은 젊으신 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끊임없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두 개 합해서 1시간이잖아요. 각각 30분이라고 쳐도 제가 기억상, 제가 체감상은 두 개 합해서 1시간은 넘어갔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계속 질문하시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소서, 사실 자소서에서는 많이 묻진 않았지만 자소서에서는 특정 키워드들, 예를 들어 어학연수 그런 거 있죠, 적혀 있는 거 묻고, 이력서에서 좀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직자면은 대표 질문들, 해외 관련 질문들 했는데, 뭐 이력서에서 자격증, 저는 좀 많이 자격증이 좀 많은 편인데 자격증 설명도 다 했었고요. 왜 이직하냐부터 하는 일 당연히 다 물어봤었고, 해외 근무 가능하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봤었고요. 자소서에서도 제가 썼던 내용 위주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하시지만 당연히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 직무 면접도 직무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이 폐기 면접이랑 비슷하게 또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 겹치는 게 가장 많은 게 이 해외 그리고 업무나 직무 관련 얘기, 그리고 공정, 배터리 공정에 대해서 좀 물어봅니다. 물론 이것도 직무보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직무마다. 폐기 면접은 본인 이력서랑 자소서 보시고 끊임없이 질문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풀이 시간 따로 있죠. 그리고 직무 면접 시간 약 20분 있습니다. 20분 동안 본인 전공 문제풀이를 특정 웹사이트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링크를 보내주면 그걸 타고 들어가서 이제 캠이 켜진 상태로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20분 동안. 문제도 제가 나중에 복귀를 해서 좀 올려드릴 텐데, 영상을 따로 대충 말씀드리면 기본 문제 뭐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심화 문제가 또 있고, 뭐 이런 걸 못 풀었을 때 추가 문제가 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다 푸시면 돼요. 만약 내가 하나밖에 못 풀었다, 그리고 대충 이건 조금 알겠다 하면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냥 아는 거 다 꺼내서, 여기에서 아는 거 다 꺼내서 얘기하시고, 길게 하시고, 뭐 나머지는 못 풀었습니다, 좀 당당하게 그냥 조금은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너무 주눅 들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못 푼 게 굉장히 많았고, 제 주변에 배터리 업계에 붙으신 분은 거의 하나도 못 푸신 분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그 관련 직무, 업무, 전공, 경험들이 있다면 그런 걸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후로 관련 경험이나 직무, 뭐 중고 신입 혹은 그 직무 소개에 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플러스 요인이라고 하나요? 가산 요인?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캐드캠 실력이라던가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개. 그런 거 위주로 적어 놓으시면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답변 준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하게 인성적인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따로 인성 질문이 없으니까 특히 패기 면접에서 많은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직무 면접은 문제풀이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데 패기 면접은 오로지 질문답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성 관련 질문, 뭐 소통, 협력과 관련된 어떤 경험적인 요소에 대답을 원한다거나 MG 관련, 소통과 관련된 거죠. 이러한 질문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터리 공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직무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은 배터리 공정들, 그러니까 뭐 설비 기술, 뭐 공정 기술, 어떤 기술팀들은 이러한 공정을 중요시할 거고요. 뭐 설계는 공정보다는 뭐 좀 더 다른 거, 관련 분야, 연구한 분야 이런 거를 좀 더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인성도 패기에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는 인성적인 질문이 좀 적었던 걸로 기억해요. 패기에 비하면요. 그리고 뭐 2차 임원 면접 가면 뭐 여기가 제대로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모두 합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최종 합격 메일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와인이랑 꽃다발을 받았었는데요. 특이하게 와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이러한 와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뭐 SK온이랑 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앞으로 배터리 산업은 커 나갈 거니까 지금 시장 침체만 조금 안정화된다면 채용 인원을 정말 많이 늘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고, 추가로 직무 문제라던가 뭐 영어 면접 질문들은 제가 따로 조금 정리를 해서 영상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K온이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회사긴 하지만 사실 뭐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안정성이 보장되고 돈을 많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돈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프리 IPO입니다. 말 그대로 상장이고요. 현재 2년에서 3년 뒤에 할 거라 라는 말은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그러니까 2, 3년 뒤에 아마 이게 연차별 투자금이 책정이 될 거예요. 상장이 되면은 운이 좋으면 정말 2배, 3배에서 정말 좋으면 뭐 더 이상의 말도 안 되는 10배 가까이 되는 수익까지 내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는데, 물론 위험 요소는 따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가보다 내려가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가능성 자체가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돈 한 방 벌어보고 싶다, 그리고 최대한 안전한 한 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장을 할 수 있는 상장 임박한 회사로 많이 가려고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SK라는 대기업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배터리 산업이라는 면에서
이 상장 빔을 한번 겪을 수 있는 좋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입사를 매우 추천드리고요. 추가적인 썰로는 SK온이 배터리 산업이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터리 회사에 비해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이 굉장히 많고 조금은 자급자족하면서 일을 배워 나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 아마 1년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조금 심하면 빠르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입사 1개월 차한테도 가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위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미국 있고 헝가리 있고요, 중국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면서 좀 길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해 보시고 지원 혹은 합격 후에 입사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프리 IPO와 해외 출장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리고 근무지는 대전, 서산, 그리고 본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죠. 아마 공대생은 일로 가시면 될 겁니다. 서울은 그냥 꿈꾸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